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취지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오전 1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목표로 할 수 있는 사전 투표율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 본 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전 투표를 할 것인지 본 투표를 할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 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한 사전 투표율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주권 행사는 결국 투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을까요?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분노와 결의가 표로 응집되기 시작한 날인데요. 대선 사전투표 첫날, 전국을 뒤덮은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역대급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 하루 만에 무려 869만 명이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도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고, 지난 총선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참사 그 내란의 뒷수습을 국민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사전 투표율로 드러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심판인데요. 국민을 우습게 보고 헌정을 유린한 세력, 국정을 농단한 자들에 대한 단죄인 거죠. 누구보다 분노한 민심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건데요. 국민은 잊지 않았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투표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대구, 광주, 전주, 부산까지 전국 모든 투표소 앞에 줄이 늘어섰고 점심시간을 쪼개가며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로 향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인 거죠. 이런 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었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투표를 위해 긴 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절대 묵인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권자의 각성이고 주인된 자의 책임감입니다. 내란당은 사뭇 달랐는데요. 국민이 피눈물 흘리는 동안 권력 노름에 골몰했던 자들, 특히 국힘당 김문수 후보는 고작 투표율이 낮아지면 문제라는 기계적인 멘트만 반복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데요. 이는 내란을 진압하고 헌정을 수호하며 다시 주권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국민혁명의 완결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 음모로 시작된 이 국면은 이제 국민이 투표로 끝낼 차례인데요. 그 막을 올리는 첫 신호탄이 바로 이번 사전 투표입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점은 재외국민 투표율인데요. 무려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조차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무너진 법치, 망가진 민생, 조작된 정보와 통제된 언론까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세를 이어가는 건데요. 높은 사전투표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본투표 날인데요. 주말이 배제된 사전투표 일정 탓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았던 만큼 본투표도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국민의 열망, 분노, 희망이 모두 담긴 투표율인 거죠.
이는 내란 세력을 법과 정의로 심판하고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분명한 신호인데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헌정을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정치는 이제 국민 앞에 겸허해져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진짜 정치, 진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선택의 끝은 반드시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헌정질서 위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그 길의 출발선에 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반드시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어제 뉴스타파는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장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상납장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내용이 2건 확인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2013년 8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성접대에 쓰인 130만 원어치 투자 지출 내역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 시도에 수행원의 저지로 피해갔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질문에는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젯밤 TV토론에서의 폭력적 망언들은 이 상황을 뒤집고자 하는 치졸한 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12월 4일 새벽 국회 담을 넘지 않은 것은 어쩌다 벌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국회 앞에서 경찰들과 말씨름을 늘어놓으며 계엄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계산에 골몰할 뿐인 그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 국민의 안위는 그의 정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장이자 극우 정치의 씨앗이 되는 혐오 정치의 싹을 잘라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를 더럽히는 혐오 선동 정치를 단호히 퇴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투표가 위기의 한국 정치를 구할 것입니다. 마침내 이준석 성상납 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감출 수도 없는데요. 이러고도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개처럼 물어 뜯어댈 수 있는 걸까요? 이준석은 더 얼마나 많은 폭로가 이어져야 스스로 단념하고 사퇴할지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범죄 비리에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나이 40에 이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신의 몸에 뭐가 묻어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성접대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성상납 장부가 공개됐고 그 장부에는 날짜와 장소, 횟수와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뭉개고 버티기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가 증거로 공개됐습니다. 진짜 빼박인 거죠. 과연 이준석은 더 버틸 수 있을까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바로 이 두 날짜가 문제의 접대일로 지목된 날인데요. 특히 8월 15일 김성진과 측근들 사이에 오간 문자가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날 오후 2시 15분, 김성진은 장 이사에게 오늘 이준석 비대위원이 내려온다며 저녁 식사 후 아마대 우수로 이동하고 숙소를 잡으라고 지시하는데요. 김성진 폰 문자에 장 이사라 불리는 사람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장 이사는 15억 원대 상납 장부를 만든 김모 씨를 김성진에게 소개한 당사자입니다. 김 씨뿐 아니라 장 이사 또한 김성진의 요청에 따라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요. 김성진은 손님을 만날 때마다 이들에게 차량 픽업, 유흥업소와 호텔 예약, 선물 준비를 지시했고 김성진은 이들을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장 이사는 이준석 위원 숙소는 리베라 호텔로 잡아놓았다고 보고하고 유성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는데요. 꼼꼼한 접대 준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김성진은 이준석에게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될 듯하다고 말해수락 받았고 장 이사는 유성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준석의 동선은 문자에 나온 대로 대전역, 김성진 자택, 유성 룸살롱, 리베라 호텔로 이어졌습니다. 김성진은 아내에게 와인과 안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룸살롱에 대기 중이던 장 이사에겐 이준석과 와인 중이며 곧 출발하겠다고 알리는데요. 장소는 국군 휴양소 후문이었고 바로 한 달 전에도 이준석을 모셨던 유성 룸살롱이었습니다. 김성진은 수행비서에게 국군 휴양소 후문으로 간다고 지시하고 차량을 요청했고 장 이사에게도 지금 출발했다고 알리는데요. 룸살롱을 나설 무렵 김성진은 수행비서에게 웨이터가 내려가면 뒷좌석 금일산 약 1개를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이사는 이 약이 성기능 관련 약, 즉 시알리스였다고 진술하는데요.
성접대를 위한 준비가 문자로 확인된 겁니다. 지난 27일 뉴스타파는 유성 룸살롱 130만 원이라 적힌 상납 장부를 공개했는데요. 김성진과 그의 측근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준석 접대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술뿐이었지만 이번 문자 메시지는 그 모든 진술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물증인데요. 이준석은 이러고도 아니라고 우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인데요. 성매매 혐의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경찰은 2022년 검찰 송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자체는 분명히 경찰이 했고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이준석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데요. 경찰이 수사했고 시효 만료로 송치하지 못한 겁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 성매매 혐의가 아니라 가세연이 제기한 무고 혐의였는데요. 지금 이준석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무혐의였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무혐의는 맞고서 사건에 한정된 것이고 핵심인 성접대 의혹은 시효 만료로 덮인 것뿐입니다. 덮인 게 무혐의는 아닌데요. 이렇게 진실을 뒤바꾸는 것은 국민 기만인 거죠. 정리하자면 김성진의 문자에서 확인된 이준석의 동선과 장소, 시간, 수행비서 지시사항까지 모두 당시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여기에 상납 장부도 있었고 성기능 약물 지시도 존재했습니다. 이게 성접대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제는 이준석이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지금 대선 후보를 자처하며 정치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개혁이 성접대와 거짓 해명 위에 세워진 허상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인데요. 이 사안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절대 아닌 거죠. 공당의 대선 후보, 전 당대표였던 인물이 조직적 성접대와 거짓말, 물증 은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중대한 사건인데요. 이준석은 지금 당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반드시 종합특검이 필요한데요. 문자, 장부,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이걸 덮고 간다면 우리 모두 다 공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현재 한국 정치의 두 가지 모습, 상당히 상반되면서도 중요한 흐름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역대급이라고 하는 그 사전 투표 열기,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민심의 방향 같은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인데 이번에 꽤 구체적인 증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참여를 넘어서는 어떤 강한 의지? 그런 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동시에 특정 정치인의 과거 행적이 현재 시점, 특히 선거 국면이랑 맞물으면서 어떻게 다시 이야기가 되는지,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죠. 그럼 일단 그 사전 투표 열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게 첫날 투표율이 19.58%, 참여 인원만 거의 87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니까요. 네, 869만 명. 와,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 분석을 보면요. 이 높은 투표율을 두고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나 아니면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것들이 좀 초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일종의 심판 의지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 이런 인용고까지 나오면서 결국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현 정국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인 거죠. 특히 재외국민 투표율도 엄청 낮다고요? 네, 79.5%. 이것도 역대 최고치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분위기가 그냥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뜨거운 민심의 흐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졌어요. 이게 2013년 8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에서 있었다는 그 성접대 의혹이잖아요. 맞습니다. 130만 원 상당의 접대 의혹인데 근데 이번에는 그때 관련자들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좀 파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문자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요. 김성진 씨라는 인물이 장의사로 불리는 다른 인물에게 그 당시 이준석 비대위원의 저녁 식사 장소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리베라 호텔 숙소 예약 이런 걸 지시하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동선까지요. 네. 그리고 뭐 유성 지역의 룸살롱 방문 정황이라든지 심지어는 특정 약물, 그 시알리스 같은 약물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준비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나왔던 소위 상납장부 기록이나 관련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어떤 물증으로 제시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당시 동선, 그러니까 대전역 도착해서 김성진 씨 자택 갔다가 룸살롱 들르고 호텔로 가는 이 경로까지 문자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숙소 예약 확인하고 룸살롱 접대 준비시키고 특정 약물까지 언급하는 정황이 문자로 남아있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이걸 두고 이제 성접대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 아니었겠냐, 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거죠. 근데요,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은 자료에서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핵심 의혹,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 자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검찰로 송치가 안 됐어요. 검찰로 가지도 못했군요.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는 이 전 대표가 가세현 같은 곳을 고소했던 무고 혐의에 대한 거지 성접대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 자체가 무혐의로 결론 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는 그렇죠. 자료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을 단순히 사생활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전직 당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의 어떤 조직적인 성접대 의혹, 그리고 그 이후의 해명 과정에서의 진실성 문제,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 이런 것까지 얽힌 좀 복잡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라든지 정치적 책임, 심지어는 특검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참,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결국엔 뜨거운 선거 국면에서 나타난 어떤 민심의 표출, 그 단면과 또 한 정치 지도자를 둘러싼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질문,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정치 공방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신뢰라든지 책임, 그리고 정의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표출되는 민심의 흐름, 그리고 동시에 정치 리더십에 요구되는 그 도덕성의 무게, 이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을 좀 동시에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흐름이 앞으로 우리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정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자료의 마지막 메시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 대목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는 이처럼 투표를 통한 심판의 열망과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